안녕하세요. 또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자, 지금 몇 번 전부터 몇 번 계속 당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당군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당군의 허상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헤매는 그것이 마치 우리 시종인 것처럼 그런 하나의 헛개비에 지나지 않는데 그래서 당군의 허상을 깨트리기 위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지금 당군을 믿고 있는, 당군을 섬기고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 도저히 그물을 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허상을 잡고 있으면은 그 허상에 응기하는 어떤 신명이면 신명이니까 아끼면 아끼라 할까 이것이 엄청나게 붙어요. 그래서 그것을 빼려면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잘 안 빠져요. 그래서 뭐든지 어떤 근거를 갖다 내주어도 그것을 단군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어요. 제가 이 고금을 만난 지가 벌써 20 몇 년이 됐고 뭐 그전에도 뭐 우리 시골의 역사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중국과를 간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여진 책 가지고는 한글로 쓰여진 책들은 도저히 우리 시원의 역사를 찾을 수 없다는 그런 생각에서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우연히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걸 만나게 됐죠. 근데 사실 이 고문을 만나기 전에는 엄청나게 근데 우리가 지금 과연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리고 내 자신이 왜 여기에 있는가를 굉장히 궁금했죠. 그래서 학교 공부보다는 학교 외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것을 공부할 때 가장 필요한 건 뭐였겠나, 그것이 바로 외국어였어요. 어학이 필수적으로 바탕이 돼야지 우리 시원의 역사를 바로 찾을 수가 있다는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고등학교는 그냥 막연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 길로 가게끔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현실을 살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살게 되면 반드시 사고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가게끔. 그리고 남들처럼 남들이 다 다니는 대기업에도 다녀봤고, 대기업 다니면서 저는 쌍둥이 빌딩에 있었습니다. 거기 들어갈 때 내가 왜 여기 들어가야 하는가. 다닐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한 1년 이상을 못 다녔죠. 그리고 계속 거기 나와서 애들 가르치면서 공부를 계속을 했죠. 사실 공부하는데 보통 당분반하는 애들 있잖아요. 내가 이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당신은 나한테 대접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제 돈을 써가면서 책도 보고 또 선생님한테 강의료면 강의료 할까 감사의 표시도 하고 뭐 이렇게 하게 되고 거기 또 이제 선생님이 장성에 계시니까 장성에 왔다 갔다 하는 차비도 솔솔치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버는 돈에 거의 반 이상을 공부하는데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지금도 제가 이제 고마운 게 뭐냐면 제 아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웠죠. 왜냐, 그래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내가 하게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이렇게 밀어주지 않아죠. 말만 안 했다, 말을 안 했다. 그러니까 잔소리 안 한 게 저한테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도 고맙습니다. 고마움을 느끼고 아마 이 공부를 하게 된 것도 이렇게 때문에 주위에서 제일 큰 뒷받침은 저희 안 사람이 뒷받침을 많이 해줬죠. 뒷받침이 다른 게 아니라 잔소리 안 한 거. 사실 이거 공부할 때 하루에 한 7, 8시간을 공부를 했어요. 낮에 공부하고 밤에는 학원 가서 애들 가르치고
그런 시간들이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당군에 저도 이제 당군은 당군 그 80년대 초반에 당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굉장히 기뻤죠. 아, 우리 시원이 역사가 여기 있구나 하고 거기에 대해서 몰두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의심이. 근데 왜 유물과 유적이 나타나지 않지? 아, 그래도 그때 한 몇십 년 동안, 한 10년 동안 계속 파괴됐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사람들도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되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게 되고 했죠. 그러니까 그 당군 빠는 애들의 생리를 잘 알아요. 거의 도둑놈 비슷한 심보예요. 남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나는 이런 거 하는데 그런데 이야기해도 하나도 몰라요. 뭐냐? 만약 당구를 부족해버리면 입에서 쌍욕이 나와요. 야, 공부하는 사람이 그렇게 쌍욕이 나와가서는 절대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 공부하면 점점점 낮아져요. 어떤 사람을 대하건 간에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되더라고요. 공부를 하게 되니까. 지금 여기서 오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전 나이 어린 사람도 절대 말을 안 놓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내가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그렇게 돼요. 그리고 공부하니까 아, 이것이 겸허해지는 공부구나. 그리고 그렇게 헤매던 공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불성 기타. 제가 종교 쪽으로 해도 보통 종교 한 4, 5년 동안 유교나 불교나 기독교 한 종교에 그렇게 빠져가지고 아마 도서관에 있는 책들 거의 다 봤어요. 그러면서 하고 그래도 뭐 우주 변화 원리 주역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보게 됐고 그런데 의문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항상 뭔가 허전해요. 그러다가 이 고국문을 만나게 되고 반만년 문제의 고국문 만나게 되고 그 고조선이 실체가 문자로 나타난 것을 보고 아 너무너무 기뻤죠. 사실 이 고국문을 만나고 나서 제가 바로 이것을 과연 내가 내 인생을 걸 만큼 공부할 수 있는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 선생님 근무신고 외에 여러 중국 학자들이 쓴 여러 책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한 100여 권 돼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건가? 자세히 보지는 않죠. 그냥 정확하게 이제 대충 이렇게 보면서 아 이걸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소남자 선생님이 저희 아버지 친구분이니까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대하는 것처럼 제가 대하고 하라는 대로 그냥 시키는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무신고를 번역하라고 해서 번역하고 맨 처음에 왜 번역하라는지 그냥 보면 되는데 왜 번역하라고 그러는지 몰랐어요. 그냥 했습니다. 아 용돈이라도 주실랜가? 실제 공부하면서 제가 용돈을 드리면 아니 그러니까 사례비를 드리면서 공부를 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번역을 하라고 하신 것은 혹시 저한테 번역비라도 주시랄까 이런 생각도 안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공부하는 거였습니다. 물론 선생님 말씀대로 그렇게 번역은 다 했습니다. 번역했는데 그 번역은 그냥 글자 그대로 그냥 가는 대로 쓴 거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좀 헤매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번역한 것을 저한테 주면서 한번 참고해봐라. 그걸 보고 저는 상가 벽명도 당호 상가 벽명도 당호 세 번째 칼, 세 번째 창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모르니까 그 개념이 모르니까. 그렇게 이제 그 어떤 이제 고유 명사 같은 걸 이제 알게 되니까 번역이 더 수월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새 재작년이죠. 재작년부터 여기서 강의를 하면서 근문신고를 다시 보면서 내가 그냥 다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남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보다 보니까 더 세심하게 하나하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분들의 그때 재작년에 그 공부하신 분들에게 대해서는 제가 근문신고 책을 한 3개월 있다 나갔습니다. 그 3개월 동안
다른 그 전체적인 면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하는 요령이라든지 왜 이런 공부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한 3명이 붙박이로 계시는데 그분들이 한 8개월 되노니까 이제 진도가 나갈 만큼 나가더라고요.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공부, 제가 진짜 더 세밀하게 공부해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은 그곳까지 들어가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맨 처음에 우리가 촬영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성사원 대표 같이 촬영을 하자, 방송을 하자 하고 얘기를 들었을 때, 맨 첫날 방송할 때 방송 내용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지 칼 세자로 놔두고 제가 한 1시간 남짓하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강의 그 대본이 없어도 대본에서 몇 시간 동안 맨날 며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왜? 칼 세자로에 현 인류 문명의 역사가 종교, 철학, 문명의 역사 다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에서 말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칼 세자루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고, 만약 이 칼 세자루가 발견이 안 되었더라면 구조선을 명확하게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묘하게 땅속에서 찾겨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28.5? 그러니까 요만한 거예요. 요만한 그 칼에 중국 그 넓은 땅에서 그것이 우리 고조선 왕가의 족보가 그대로 적혀있는 그것이 나왔다는 그 자체는 그 속에 당군이 들어갈 건덕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당군을 지칭한 사람은 나오죠. 근데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소설이 쓰여진 거, 소설도 삼류소설이죠. 그런데 내가 당군에다 이런 얘기, 허접한 당군 얘기하니까 저한테 얼빠진 놈이라고 이렇게 댓글 쓴 놈이 있더라고요. 그건 놈이에요, 놈.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정신 빠진 놈이에요, 그건. 제대로 공부하지도 않고, 공부도 제대로, 어떤 어학적인 공부. 그러니까 우리 말만 보고, 남들이 하니까, 그거야? 이렇게 하는 인간들. 대체로 보면은, 어떤 맹조한 종교, 집단이거나, 아니면은, 당군 빠는 그런 집단의 인간들이 하는 말 같았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인간은 우리가 60년대, 70년대 그때는 당군의 조선 어떤 신문에도 당군이라는 말이 나왔다. 자, 지금 그때는 자 공자가 그 왜곡화 계속 지금까지 적어도 80년대, 1980년대 전까지 계속 공자가 만들어 놓은 그 역사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공자가 어떤 놈입니까? 역사를 완전 뒤집어 놓은 사람입니다. 놈이에요. 사람이. 인간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역사를 왜곡시킨 공자를 띄우면서 이 세상을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자기네 영역권을 만들려고 하는 중공이 과연 어떻게 망하겠는가, 그 자체가 보이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냐면은 왜 우리 시온의 역사가 이렇게 문자로 실록으로 그렇게 보여주는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도 엉터리 같은 이야기 하는 사람들, 이건 진짜 구제할 수 없는 놈입니다. 자, 제가 이런 인간들한테 저도 이제 남한테 악한 마음은 절대 안 하거든요. 악한 마음은 안 하는데 가끔 가다가 딱 봤을 때 조금 안 좋은 마음이 들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좀 안타까운 면이 있죠. 자, 근데 제가 이게 겁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산이 높으면 반드시 그 골이 깊죠. 그거예요. 자, 제가 20대부터 주위에서 많이 치료를 했습니다. 치료를 하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한테 어떤 기운을 같이 공유하면서 그 사람들이 편하게끔 하는 것을
몰랐죠. 그냥 제 앞에 있는 사람만 그렇게 하면서 치유했는데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수행을 16살 때부터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기운이 세요. 굉장히 저는 굉장히 부드럽게 생겼죠. 그러니까 어릴 때도 그랬지만 굉장히 싸움도 못하고 아주 착하고 하는 그런 애인 줄 다 생각했어요. 근데 성깔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이제 저 형들이 많았기 때문에 형들하고 맨날 레슬링하고 맨날 그렇게 놀다 보니까 생긴 것과 달리 굉장히 싸움도 학교 다닐 때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잘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좀 이제 그 철이 든 게 아니라 20대가 되니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운동을 좀 해야겠다 가지고 이제 운동 좀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몸에 기혈 돌리는 거 알게 되고 하니까 이제 사람을 치료하는데 그게 응용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공부한 사람이 얼굴이 굉장히 사악한 사람이 없어요. 이 공부하면 굉장히 선해 보입니다. 자, 제가 이번에 오신 분들 맨 처음에 오실 때 굉장히 얼굴이 탁했어요. 왜냐? 왜 몸이 안 좋기 때문에 탁한 기운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천지에는 사악한 기운이 온 천지를 뒤엎고 있습니다. 웬만히 수행을 안 하면은 사악해져요. 가만히 있어도 사악해집니다. 마음 먹기가 굉장히 올바른 마음 먹기가 굉장히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극한까지 온 거예요. 극한이 터질 때는 이것이 무지막지하게 터져버립니다. 바로 그 시점이 바로 지금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또 어떤 분이 요새는 댓글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는데 지금 앞선에 이제 댓글 쓴 사람의 생각이 나서 어떤 분이 트라우마가 굉장히 많다고 이렇게 어떤 분이 댓글 썼더라고요. 근데 이제 연사를 딱 해보니까 몸 가운데가 다 막혔어요. 아, 이거구나. 그걸 뚫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무가 어떻게 그 뿌리까지 영양분을 갖다 주죠? 자, 나무는요,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흔들려요. 이게 이파리 흔들면서 그 영양분이 뿌리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리대로 사람의 몸을 흔들어주면은 모든 탁기가 빠져요. 탁기를 빠지는데 미친 듯이 아무렇게 흔드는 것이 아니라 법칙이 있습니다. 목화 토금속 간신 빛배신의 탁기를 빼는 방법이 다 있어요. 그런 법도 알면은 트라우마가 몸에 있는 탁기만 다 빼면은 트라우마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시는 분들에게 운동 방법을 조금 가르쳐 드리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스스로 알아가지고 요새 텔레비에 몸신 같은 데 많이 나오니까 탁기 빼는 방법은 아마 컴퓨터 치어도 나올 겁니다. 탁기 빼는 방법. 탁기만 제대로 빼면은 트라우마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시고, 근데 이 공부할 때는 어떤 그런 트라우마가 없어야 돼요. 이 공부를 하다 보면 대담해집니다. 담력이 세져요. 또 무서움이 없어집니다. 왜냐? 귀신을 다룰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자, 제가 오늘 하고 싶은 것은 당군 얘기하면서 제일 하고 싶은 당군의 어떤 허세에 빠져있으니까 이게 안 빠지면 앞으로 오는 엄청난 변혁이 오는데 그 변혁된 그런 어떤 기운에 눌려서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허상을 빨리 빼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당군에 빠져있던 사람이 이걸 보고 그래 이게 맞아 당군을 빼야지 당군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시간이 지날 때 엄청난 큰 사고를 당해서 죽을 정도까지 가게 됩니다. 왜냐? 그 허상에 빠진 거긴
악신이 들어있습니다. 악신이 수십 마리에서 수천 마리까지, 한 사람에 수천 마리까지 들어있어요. 그게 잘 안 빠져요. 그렇게 안 빠지면 그 악기들이 내뱉는 소리에 넌 그렇게 해 하면서 그 말이 오히려 자기한테 해가 돼가지고 자기한테 큰 화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계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나 대해서 그것도 알아야 돼요. 항상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신사의 법칙 다 이야기 어느 정도 동양 사상이라든지 뭐 어떤 이제 민족 종교 집단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신사의 법칙 이야기. 이신사 법칙은 다 그냥 이야기해요. 이치가 있으면 거기서 신이 기별하고 인간사로 귀결된다. 자, 저희도 한번 계속 얘기했지만 신의 움직임을 알려면 모두 도를 통해 가지고 뭐 신이 어떻게 움직여 신을 보게 되면요 그건 도통이 아니라 두통이 돼버려요. 세상 사는데 희한하게 눈에 어른거리고 그래야 제대로 공부를 못하죠. 그냥 기운만 느낄 뿐이죠. 이치를 공부하다 보면 이 정도면 신이 그러니까 이거 잡신들 아니에요. 잡신들이 아니라 이 세계 운명을 주재하는 그냥 장난치는 신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가. 요 때가 되니까 요렇게 움직이겠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알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게 당군에 대한 환상을 빨리 버려라는 얘기예요. 으깨버려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뭔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자료에 제가 쓰면서 몇 가지 말을 쓴 게 있습니다. 그걸 나중에 한번 읽어가면서 이야기하고 자, 그래 칼 세 자루, 칼 세 자루에 대해서는 이건 명확히 알아야 돼. 칼 세 자루는 몸에 품고 있어도요. 이거 보면서 이 제가 방송에 칼 세 자루만 이것만 주야 창자마다 기운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 옛사람들은요, 그 왕가의 우리 고조선 왕시대 그 임금했던 분들이라든지 그 자제분들, 그분들은 거의 도인급들이에요. 다 시간을 알고 때를 알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어떤 방식을 정해준 그런 어떤 신적인 굉장히 어떤 능력이 있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기운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칼에 대해서 우리 방송 시작할 때 칼 세자루에 대해서 계속 보낼 겁니다. 칼 세자루는 계속 제가 이제 칼 세자루의 이야기를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지금 강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시 반복해서 요 분이 왜 이런 분이고 글자가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 하면서 전적집이라든지 화폐집이라든지 에 대해서 주요한 내용만. 근데 전에도 이제 맨 처음에 그 강의 시작할 때 그분들에서 제가 화폐집 중요한 부분만 정리한 게 있더라고요. 저도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다 이렇게 써놓은 게 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이제 제 카페를 보니까 제가 이제 정리해 놓은 걸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때 다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강의하는 게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공부했던 것이 8개월 동안 공부했던 것이 정리가 된다고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칼 세자로 뺑뺑이 돌리면서 뺑뺑이 소리도 좀 뭐하고 계속 반복 강의를 하면서 그리고 전적집, 화폐집, 인물집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더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칼 세자루가 그렇게 영업한 기운이 있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죠. 우리가 어떤 책을 어떻게 자기가 본인에 따라 가지고 운명이 틀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책에 몰두하게 그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 그 절대적이 아닌 거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길 때까지 우리가 성경을 보든 불경을 보든 어떤 책을 보든 간에 그것은 절대적인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두 상대적인 거예요. 그것을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그것이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 책에는 모든 책에는 다 영험한 기운인데 그 나름대로의 기운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기운을 뭐냐 기운을 흠치하면 그러니까 얻게 되면 그래서 적게 되면은 좋은 영향을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책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자, 이제는 제가 왜 터닝 포인트를 강의해요? 나 터닝 포인트 많이 하지 않지만은 터닝 포인트는 바로 지금 전환점이에요. 반환점이에요. 운동 방향이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생각했던 생각, 관념 이런 자체가 다 없어집니다. 떨어집니다. 떨어져야 됩니다. 왜? 이때까지는 거짓의 역사였어요. 이제 진실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시점의 역사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고 그것을 유튜브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되고 이 근본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은 아마도 저 외에는 없을 겁니다.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와서 공부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행운인지 여기에 들어오고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전해와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제가 바른 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는지 몰라요. 이틀 강의하죠, 하루 방송하죠.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왼종일 또 이제 그 책을 또 봐야 되고 여기서 만약 공부만 가르치면 더 편해요. 그냥 몸도 힘 안 들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오신 분들이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 몸이 되어야 돼요. 몸이. 그러니까 그 분들의 몸에 탁기가 자꾸 빼주는 거예요. 그 빼는 방법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빠져요. 그런데 너무 몸이 심하게 아프신 분들은 몸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것이 저도 얘기했지만 시간이 그 사람이 몸 상태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힘이 든 겁니다. 언제 한 번은 제가 이제 여기 있는 본부장 치료를 하고 강의를 했는데 그때 얼굴이 너무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안 좋죠. 치료한 다음에 방송을 했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댓글 썼는데 네 건강이나 챙겨라 이렇게 딱 댓글이 나오고 정확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사람을 치료하고 나면 몸의 기가 탁 빠져요. 다시 이제 끝나고 이제 가면서 몸의 기를 다시 회복을 하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빠집니다. 순간적으로. 그래서 순간적으로 기를 쓰는 거예요. 그런 걸 알고 그래서 공부를 하려면 몸이 돼야 되니 몸을 되게끔 만드는 그런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려면 반드시 몸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선생을 만나야 돼요. 제가 이따가 그런 얘기 했는데 저는 그런 것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제까지 여기서 이렇게 방송하고 강의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또 제 몸이 허락이 언제까지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몸이 허락하는 데까지 이제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제 친구들하고 저 보면 친구들은 할아버지인데 저는 팽팽해요. 그래서 뭐 60이 됐으니까 나이가 다 할아버지죠. 뭐 손녀도 있고 손자도 있고 이런 친구들도 있고. 근데 이렇게 팽팽한 것은 뭐냐면 계속 운동을 하고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수행을 하다 보면 이 수기가 강해져가지고 수기가 충만해져가지고 이게 사람이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그 얼굴에 검버섯이 피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에 수기가 말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기는 어떤 것으로도 보충을 못해요. 음식으로도 약으로도 못해요. 그건 수행만 그 수기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60이 돼도 이렇게 팽팽한 겁니다. 그런 기운을 받는 거예요. 이 여기 와서 같이 수업을 듣고 물론 이제 이 강의를 통해 강의 듣는 사람도 이렇게 그 어떤 기운을 받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와서 이렇게 들으면 사람 얼굴이 순간순간 바뀌어져요. 가만히 있어서 물 마시면서 이렇게 하는데도 많이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런 것은 여기 오는 분들이 스스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당군 내 이야기하다가 이제 뭐 이야기가 잠깐 옆으로 새는데 사실 자 그럼 저희 그 얘기를 하는 것보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원 역사를 공부한다면서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 발붙이고 살지 못하는 인간들이 대개 당군이라는 허상에 잘 빠진다. 그래요. 근데 이 보통 당군 빠진 애들 보면 이 현실에 보통 직업을 갖고 있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나 이 공부한다. 나 이 공부하기 때문에 현실과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 대단한 거 하느냐 이렇게 우쭐거리는 인간들이 많죠. 그리고 당군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냥 싸울 듯이 달라들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화를 참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폐의 기운이 너무너무 약해서 그러니까 폐는 백이 머무는 곳이거든요. 혼백할 때 백이 머무는 곳이거든요. 백 기운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허상을 쫓게 되면은 이 백기운이 굉장히 쇠락해집니다. 그래서 이 화의 불기운을 잡아주지 못해요. 자, 그래서 당군 빠른 애들이 화를 잘 내는 거예요. 다 그 이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장인 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곳이에요. 자, 제대로 우리 시원에 대한 역사 공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인간이 어느 종교에 집착하거나 당군이라는 헛껍데기의 세뇌가 되어버리면 자기 자신 스스로 깨우치지 못한 채로 그 굴레 속에 빠져 무슨 수를 써도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자기 합리화하는 인간들을 너무도 많이 보았다. 자, 공부하면서 그냥 당군은 아니야. 당군은 역사 속에서 없어서 이게 아니고요. 이래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도 그런 인간들도 많이 만났고 하면서 이거 이야기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런 인간들이 생리를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당군이 빨면 어느 부분에 몸의 오장육부 기운이 뒤틀리구나. 그걸 알게 됐죠. 그래서 이 우리 동양학을 공부하다 보면 맨 마지막 공부가 한의학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의학을 해가지고 인간 몸이 생체 기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그것을 한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터득을 해야 돼요. 자기가 기 훈련을 하면서 그래야지 기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그리고 사람이 몸을 딱 봐가지고 기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것까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 몸이 아프면 어디 기운이 막혀있다 그걸 알고 치료를 해야 돼요. 그 정도가 이거는 거의 도사급이죠. 이 정도가 돼야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새 댓글을 올리면서 당군에 대한 이야기를 연달아 하는 인간들이 하나 정도 있는데 그런 인간들에게 사실적인 증거로 내밀어 주어도 악귀들의 눈이 가려 악귀의 의도대로 움직이기에 절대 받아들이지 또 이해하지도 못하지만 여기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원리를 찾겠다는 생각으로 당군한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인간들을 깨우쳐 제대로 공부하게끔 인도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거예요. 지금 당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애들은 다시 갱생을 시킬 수가 없어요. 이제 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갱생하는 시간에 이것을 깨우치는 순간 큰 사고가 당해요. 그래서 계속 당군만 빨면서 당군 만세 불러야 돼요. 그리고 갈 때 비차방에 가면 됩니다. 혹시나 우리 시원의 역사를 찾는다는 마음을 먹고 헤맬지도 모르는 많은 이들에게 반반의 문자인 고구문에 정확하게 나타나는 고조선에 대해서 보여주고 그것을 말하고 있으니 제발 우리 근본을 찾는다고 당군에 빠지지 말라고 또 당군 빨면서 장사하는 인간들에 속지 말라고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당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맨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기독교의 맹집에서 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당군에서 까요. 맨 처음에 제가 중국 까는 거예요. 자, 중국이 요새 동북공존의 당군 신화를 자기네들이 신화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당군 신화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맞아요, 그 말이. 당군 신화에서
지칭하는 환인, 환웅, 당군이 누구를 지칭하느냐. 이게 시대가 시간대가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환웅과 옥녀의 그 아들이 곰과 호랑이죠. 그 곰과 호랑이가 뭐냐면 전부 다 옹족이에요. 황제족이에요. 그 당군은 황제족의 아들이에요. 그런 사실이 고음을 공부하다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련이란 스님이 그냥 절에 들어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도나 닦지 수도나 하지 웬 이상한 그 당군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목매하게 만들었는지 그 죄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당군을 열심히 빨다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당군을 내려놓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이런 사람이 고구문을 다시 만나 고구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공부를 하게 되면은 다시 공부하려는 사람도 여기서 하는 방송이 어느 정도 참고가 될 수 있으나 그런 인간도 이런 공부를 하려면 한번 큰 상흔을 당해야 제대로 공부를 할 수가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사실 우리 시원의 역사를 공부한다면서 이게 당군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사람은 그런 대로 괜찮지만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헤매 있거나 그걸 가지고 어떤 장사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나중에 크게 다칩니다. 다치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가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런데 왜 사고를 당해야 하는가 묻는 인간이 필시 있을 것이다. 모르고 공부한 것이 그것밖에 안 돼서 남을 속이고 그 속임에 눈이 돌아간 인간이건 간에 그 속임을 당해서 어느 정도 세뇌가 되면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이 세뇌가 됐어요. 지금 공산주의에 어떤 자본주의에 또 돈에 또 어떤 종교에 선천 종교에 세뇌가 되면 안 빠져요. 빠지려면 죽어야 빠지죠. 죽어도 빠지려는 거예요. 안 빠져요. 그래서 이 세뇌가 한번 세뇌에 빠지면 굉장히 힘듭니다. 이 세뇌를 빠지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어느 정도 세뇌가 되어 있으면 몸 안에 수십에서 수백 마리 심지어는 수천 마리 악기들이 꼬아리 들고 자리 잡고 있어서 장난을 치며 히덕거리고 있다가 심신을 바르게 하는 신명이 바른 역사 공부를 하면 신기해서 어느 정도 수준의 신명이 들어오게 된다. 자, 바른 신명이 몸 안에 들어올 때 나가지 않기 위해 온갖 발악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몸을 크게 다친다. 그렇게 다쳐도 제대로 된 공부를 하겠다고 일념을 가지고 행하면 악기들이 잠시 빠져나가지만 또다시 마음이 해이해지게 되는데 그때 나갔다가 들어올 기회가 있으면 다시 들어와 몸에 꼬아리 들고 앉아서 더 장난치면 더 세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번 세뇌에 빠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자, 이런 사실은 어떻게 알아요, 저? 자, 이런 공부를 하면은 하는 중에 저한테 뭐 수행하는 사람도 찾아왔고 뭐 무당도 왔고 그래가지고 또 제가 저한테 공부를 청해러 온 사람이 어떻게 무당 쪽으로 가가지고 그 무당을 만나서 그 무당한테도 이야기 들어보고 어떤 그런 이야기 들어보고 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공부는 제가 이제 공부했던 거하고 같이 결부시켜 보면은 그게 맞구나, 이게 맞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되죠. 그리고 요새 그런 류의 어떤 채널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를 하게 되죠. 이 악기들은 어지간해서 한번 들어간 몸에서 빠져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악기들 빼려면 어떻게 돼요? 바른 공부를 하게 하면 돼요. 자, 여기 오신 분, 다 8개월 되신 분들이 몸이 그렇게 안 좋았는데 이제 몸이 거의 정상 상태까지 왔어요. 8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분을 맨 처음 봤을 때 뼛속까지 병독이 들어있더라고요. 그 뼛속에 도끼를 빼지 않으면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 분들이 그래 오랫동안 이렇게 여기 올지를
별로 관심에 두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두 분이 마음이 굉장히 깨끗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마음을 쓰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이제 칼에 대해서 공부하니까 몸이 급속도로 좋아지는 거예요. 아, 이 칼의 위력이 엄청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치료를 하면서 칼 들어갔을 때가 한 몇 달 전, 한 달 전인데, 그때부터 몸이 급격하게 좋아지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아, 이, 우리 이 역사를 개창하신, 이 현 인류 문명의 역사를 여신 분들이, 여기서 의무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로 기적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기적이 만들어지는데, 그 기적을 만들려면 누가 만듭니까? 자기 자신이 만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마음이 어떤 상태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온에 따라 가지고 여기서 응기하는 그 신명이, 보하는 신명이 기운을 던져주게 된다는 얘기죠. 저는 단지 하나 매개 역할밖에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자신이 몸에 있던 나쁜 악귀들이 다 빠져나가면 거기서 새로운 좋은 기운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데도 여전히 당군 빨면서 당군 만세 부르는 인간들은 그런 인류의 잡기해야 에워싸야 고약한 악취를 내뿜는 더러운 인간들이다. 염사를 해보면, 자, 염사를 한다고 생각하니 그 사람이 딱 글쓰고 딱 보면 그 사람 모습이 딱 보입니다. 모습 보는 것보다 어떤 기운이 느껴지죠. 그러다 보면은 온몸에 시커먼 구조물로 덮여있어 구역질이 난다. 구역질이 날 때도 있어요. 그런 작귀들은 당군만세 부르는 곳에 가서 좋아요 누르면서 춤이나 추지. 왜 여기서 당군만세를 부르면서 나에게 이런 말을 듣는지. 내가 하는 말이 비수로 꽂혀 조만간에 큰일 날 텐데 참 겁을 상실한 인간들이다.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요. 어느 정도 저도 이제 신통력을 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위치까지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저한테 어떤 굉장히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왜 그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졸지에 급사를 해버렸는지 그걸 그냥 몰랐는데 어느 순간에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냥 들려오고. 그래서 제가 참 조심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여기서 댓글 쓰면서 저를 욕하는, 제가 그것을 듣기 역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한테 여기 와서 방송을 그렇게 또 듣는 그 정성 있는 사람인데 왜 악담을 하냐. 악담을 하니 그런 일이 있더라.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댓글을, 심한 욕을 하는 댓글을 써도 저는 괜찮습니다. 쓰는데, 근데 뭐냐면 제 마음상 다칠까봐 그게 염려스러운 겁니다. 자, 병신도 참 가지가지라고 당군을 예전부터 이야기했기 때문에 당군은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는 별 미친놈도 있었고, 자, 이거는 그때 딱 봤을 때 딱 써와가지고 이런 글을 내가 써게 됐죠. 나에게 얼빠진 놈이라고 하는 댓글을 쓴 것을 봤는데, 이제껏 반만년 전에 문자를 풀어 그 당시에 쓰여진 그대로 반만년 전에 역사 실력을 말하고 있는데, 시덥지 않게 이련한 땡땡이 중에 썰을 푼 당군에 매몰되어 당군 만세 부르는 인간이 왜 이런 방송을 보는가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아마도 그냥 제목만 보고 열받쳐 시덥지도 않은 댓글을 쓰는 것들이 있는데 참 불쌍한 인간들이다. 이 공부가 많은 당군파리들이 쓴 책을 보고 당군 빨면서 그냥 이럴 거야 하는 공부라면 누구나 쉽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하는 강의는 한두 번 듣고 알 수 있는 그런 강의가 아니다. 나도 소남자 선생을 만나 뵙고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기에 문자에 관해 여러 중국 학자의 쓴 책을 보고
비교 검토하면서 이 공부를 과연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굉장히 많이 고심을 한 1년 정도 1년 정도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이 이제 그 숙제를 내주신 근문신고 번역은 그냥 했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면서. 근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강의를 하지? 글자가 문장이 이루어지지 않은데, 그러니까 해석을 해도 개념이 안 잡히니까 개념이 안 잡혀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하긴 했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신 말씀들이 이제 오는 사람마다 번역을 하라고 시켰대요. 근데 특히 대학 교수들이 중문과 교수를 왔는데 해석을 못 하더래요. 아, 이건 바른 정신이 와야지, 들어와야지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책이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과연 공부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 확인하는 시간을 할애하기도 했었다. 자, 이제 지금 제가 전에 이제 계속 15년 전이죠.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 홀에서 그 원고 쓴 게 있는데 그 원고가 전체적 맥을 말할 수 있는 그 3시간 동안 했는데 그게 원고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금씩 좀 나눠서 한번 거쳐서 이야기하고 또 이제 더 진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아사다라는 곡부를 말한다. 이제 앞으로 설문해자의 글들을 풀이해서 나온 말들 인용하면서 구구문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니 설문해자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할까 한다. 설문해자는요, 그 선진시대, 그러니까 그 오제 봉개된 시대,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한대 이전부터 한 3, 400년 전이죠. 그때 글들을 다 풀이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 말에 대해서 이 말이 어떻게 쓰여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걸 정리한 책.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학자들 공부 안 해요. 근데 중국에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 개 중엔 엄청난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자들이 이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 근거 자료를 다 써놨죠. 그것이 뭐냐, 염제족이냐 황제족이냐 그것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 KBS 역사 스페셜도 나왔지만 청나라, 금나라하고 청나라는 신라 귀족들이 세운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 이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그 진시황 후손들, 가까이선 진시황 후손들, 신농시 멀리 위에 올라서는 신농시 그 자손들은 굉장히 객관적인 것을 연구와 공부하기를 굉장히 그쪽으로 많이 탐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세계사에서 배웠지만은 청나라는 고중학이 굉장히 발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중학을 통해 가지고 그때 옛 그 선조들의 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죠. 특히 청대 때 단옥제라는 사람도 설문을 하지 않았었는데 굉장히 정확하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단옥제 설문을 했다 있고 허신의 설문을 해자도 있는데 그것을 참고해야지 그때 문자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해석할 수 있는데 힘든 게 뭐냐면 글자 하나에 보통 5가지, 6가지 의미 있기 때문에 이 의미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문장 전체를 보고 그것을 파악을 또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자, 이제 아사다르스키 아는 이제 설문해자에 나오는 말이에요. 아는 곡부야라. 자, 아는 한마디로 말해서 곡부라고 말한다. 라고 말하였듯이 아사들은 아는 처음에 뜻하는 말이기도 하다. 근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공부를 하지만은 강의를 하면서 저도 새삼스럽게 또 다시 옛날에 고조선 말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말이 고조선 말들이 많다. 우리가 쓰던 말들이 많다라는 것을 그때 중국의 어떤 학자한테 들었던 적이 있는데 사실 그것을 제가 뚜렷하게
내지는 않고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여기서 강의하면서 다시 한번 근무식을 보면서 또 우리 말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역시 고조선 그 왕가의 그 말들이 바로 지금 우리가 아주 귀하게 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 속에 고조선이 살아있는데 자 언어 속의 언어는 우리가 이제 엥겔스라든지 이런 그 학자들의 책을 보면 모간이라든지 이런 그 원시 공동사를 연구한 이런 분들의 책을 보면 인류 역사 찾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요소는 하나의 그거는 언어학이다. 언어를 가지고 그 역사를 이 시원을 찾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을 했죠. 그것이 한 5,000페이지 영어로 쓰여진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존에서 구입하겠는데 그런 책도 봐봐야 돼요. 자, 그런데 자, 당군을 빨면은 당군 시대 그러니까 고조선의 정신을 가지고 뭐 삼일신구라든지 뭐 천부경이라든지 뭐 이거 가지고 썰을 풀지만 그 말은 맞아요. 근데 당군 시대에 어떤 언어가 쓰였나 그것은 밝혀진 게 아직 하나도 없어요. 왜? 실체가 없으니까. 그것까지 봐야 돼요. 그런데 이 고조선, 그러니까 반만년의 문자로 본 고조선의 실력을 보게 되면은 그 말이 바로 지금 쓰는 말하고 바로 연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눈에 보이니까. 그러니까, 자, 글자를 아는 사람하고 글자 모르는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글자 아는 사람은 답답하죠. 모르는 사람이 저보고 악담을 하고 저주를 하고 욕을 해도 저 사람 왜 이렇게 욕을 하지? 공부 좀 해봐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부 좀 하고 그리고 다시 욕을 해라. 욕을 해도 공부도 안 하고 그냥 학문으로 쓰인 그냥 당군 빠는 애들이 쓴 책을 보고 이야기하면 자 아까도 말했지 가장 인류의 근원을 찾을 수 있는 말이 바로 언어예요. 언어학을 하려면 보통 두세 개 정도는 해야 돼요.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깊이 파야 돼요. 그러다 보면 보입니다. 자, 우리 말 속에 이 아란 것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아는 처음을 뜻하는 말이다. 우리 말에 아시가리, 아시빨래 이건 처음 씻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으로 갈거나 밭을 가거나 처음으로 빠는 발레를 이어같이 말하는데 아시 아이에로 바꾸어 에벌가리 에벌빨래라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아시는 시작과 처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어근에서 쭉쭉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알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달은 바로 땅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럼 아사달이란 말은 바로 처음 털을 잡은 곳을 가리키기도 한다. 그리고 이련 스님이 아사달이라고 했던 아가 바로 곡부를 가리키는 말이며 곡부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문화가 흔히 말하는 황하 문명이고 고조선 문화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 자, 이제 여기 이제 고군분에 요걸 이 그림을 보세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인데 진짜의 고군분은 누에가 머리를 들고 잠자는 모습으로 그려진 것이며 누에는요 서서 잠을 자요. 이게 누에가 뭐라고 했죠? 용이죠. 이 글자가 변해서 별 진짜가 되고 달리 말해 하늘벌레. 자 원래 누에 잠자는 이렇게 써요. 이게 정자고 간자는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하늘벌레죠. 요새는 요게 이제 천자가 하나 있고 충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간자가 많이 이렇게 변천이 됐죠. 하나님 벌레라고 해서 간자로 3개 중 1개로도 충자로 읽음 자를 합쳐 잠으로 쓰고 누에 잠으로 읽는 것은 뽕잎을 먹고 나면 잠만 자는 벌레이므로 잠으로 읽었으며 이후에 읽을 자를 용을 이후에 그 변음 그러니까 중국 그 황제족들은 용이라고 읽었습니다. 자 그래서 먹고 자고 나중에서 이 그 누에가 거의 자기 몸의 1500배의 어떤 실을 뽑아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늘벌레 바로 우리한테 옷을 기워준 아주 익충이었죠. 자 닭이 봉황이고 봉을 말하고 누에가 용이에요. 그게 봉황. 그러니까
우리한테 굉장히 우리 삶에 이익을 좀, 자, 닭은 뭐니까 씨를 가르쳐 주잖아요. 씨를 가르쳐 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숭상해가지고 그것이 봉황이 되고 영이 된 거죠. 나중에 언제 한번 용봉문화원이라는 또 책이 있습니다. 그런 책도 한번 소개하면서 그는 뭐냐 지금은 참석했지만은 20년 전에 나온 책인데 그건 번역이 돼 있어요. 번역이 돼 있는데 상당히 좀 조금 이제 어떤 개념 가지고 이제 중놈 쪽으로 그러니까 그 황제적 위주로 썼는데 그것도 잘 봐야 돼요. 즉 본음은 잠이고 변음은 용이다. 이것을 보면 용은 누에가 변해서 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다. 신농시 농자는 글자 구성체계에서 국부의 국은 누의 신자에 누이 두 글자가 합쳐서 된 글자이므로 더 말할 것도 없이 신농시께서 의식주의 옷을 입히기 위해서 먼저 입을 거리인 누의 농사를 가르쳤으므로 자 이분이 따니신 누이조 할머니께서 누자에 그러니까 누자는 계집여변에 밭전체 밑에 실사자가 있습니다. 밭에서 실을 뽑는다 그게 누자예요. 누이조 할머니. 농사 시작에 누에 농사 그분이 주체적으로 누에 농사를 하게끔 했죠. 누에 농사로부터 시작됨을 보여주는 역사의 실적 내용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글자이다. 이렇게 역사는 객관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보여주면 중국 역사가 우리 역사가 되고 세계사가 우리 역사가 됩니다. 그것이 어떤 영토적인 측면에서 그냥 분할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영토를 다 내 관할이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는 한국에서 말하는 고조선 서울인 아사달 또는 아땅이라거나 신시 신농시의 서울을 말하기도 함. 그거예요. 신시라고 하는 것이 지금 중국의 산동성에 있는 곡부임을 말하는 실질적인 증거가 되며 또한 일반 학계에서 이 일대가 신농시 고도라는 것이 설이 이미 정론화되어 있으므로 문자 해석과 서로 일치하고 있으며 곧 곡부가 고조선을 개국한 최초의 제도임을 알 수가 있다. 그런 까닭으로 진지망인들이 반대로 삶의 터전을 옮긴 뒤에 구월산에 삼성사를 만들거나 강화도에 첨성대를 만든 곳 바로 거기가 곡부하고 굉장히 가까운 곳이잖아요. 그래서 강화도에서 이렇게 첨성사를 만들고 이렇게 한 거죠. 국주에 대한 경배 행사를 하고자 반도와 대륙이 가장 가까운 곳에 연고지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사연제 진천은 신농시 성으로 말하는데 강은 사실 실제로 신농시 따님이 강씨라는 것이며 그러니까 양족의 딸이죠. 그러니까 뉘주 할머니 거기서부터 강씨가 나오는 거예요. 강씨는 한마디로 말해서 황제족이죠. 강씨, 하씨, 정씨. 정씨도 나라 정자. 이게 황제족이죠. 즉 스스로 중군이라고 말하는 화족이 성씨이며 바꾸어 말하면 양족이 외손이 되는 성씨가 된다는 것이다. 이 누에가 글자로 변화무쌍한 역사를 만들어 용이 되고 누에의 5대째가 되면 백호구미시서 흰 여우 9골이 달린 흰 여우라는데 9골 달린 이것은 하나의 장식품이었어요. 이런 장식품은요 어떤 집안에 경사가 있을 때 이 목걸이를 목도리를 만들어 가지고 또는 옷을 만들어 가지고 주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상서를 이게 서자가 상서로 서자죠. 가 되고 여호, 여아, 여와가 되면 토도지서가 변하여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말로 변해서 중국 신화 속에 사람을 만들고 하나를 뜯어고친 인류의 어머니인 여와시로 묘사하게 된다. 자, 요게 언제 한번 제가 또 이제 그 신화와 전설 속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제 한번 내가 얘기했을 거야 아마. 그 신화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게 그것도 창세기하고 똑같아요. 구약의 창세기하고. 그러니까 이 바로 산도 지역은 뭡니까? 에덴 동산이죠. 그래서 거꾸로 해봐요. 염제족 즉 양족의 우두머니가 바로 신농시였고 신농시가
인류에게 입주 전가할 수 있도록 농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우리가 만약 사고 이게 뭐냐 그 수렵을 하게 되면 계속 이동을 해야 돼요. 근데 농업을 하게 되면 정착을 하게 되죠. 정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법, 제도, 사회 질서 어떤 이것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단지 농업을 했다 해서 정거한 게 아니라 그러면서 국가적인 형태가 갖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북경 밑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12주에서 수년 12주였지만 우 때부터는 3주는 북해주로 넘어가고 이제 구주만 위에 천하에 속해 되는데, 그 3년은 국가로 형성되지, 국가로 형성되지 못하고 계속 이동을 했죠. 왜? 추우니까. 농업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그게 나중에 투르크족이 되고 투르크가 돌골이죠. 투르크족, 흉노족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유럽에 막다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까지 알면은, 야, 우리 역사의 어떤 그 모습이 굉장히 장대했구나. 우리는 이때까지 남의 나라 침략도 안 하고 이건 그 역사 잘 모르는 얘기야. 침략하기 위해서 침략한 거 아니라 그 나라 가가지고 그 나라를 빼앗은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를 전수를 해줬죠. 그러니까 현재 문명을, 고조선 문명을 다 이식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문명은 바로 고조선 문화가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농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우리 먹거리를 해결해 주었으며, 우리들 위해 만가지 풀을 맛보시고 백초를 맛보시고 그랬죠. 인간의 이룬 한국화를 태동시켰다. 당군의 허상이 세상에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할 때는 1980년대 들어서고 나서부터인데, 이때부터 본격적인 원풀이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시간대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것만 공부하고 있으면 죽어도 그 공부에 빠져요. 그래서 죽을 때 잘 죽어야 돼요.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죽느냐에서 자기 죽어있는 모습이 결정이 되는 거죠. 안 바뀌어요, 죽으면은. 그래서 자기가 다시 바뀌어지게 해서 더 영적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다시 인간 세상으로 오는 겁니다. 여기서 뭐라고 그랬죠? 영적 훈련장이에요. 그걸 아시면 답은 다 나옵니다. 1980년대 뭐가 있었죠? 5.18이 있었죠. 그건 저번 시간에 5.18이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가 말을 해주고 있죠. 이제 5.18의 그 마지막 해원이 끝나는 시점이 바로 문재인 때 끝나게 됩니다. 그 해원 시대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 정리가 되는 시간이 가는 겁니다. 그 정리가 시간 되는데 어떤 정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보시면 압니다. 이제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시간대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말은 제가 2년 동안 방송을 말을 안 했어요.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제가 그랬잖아요. 때를 보고 이 방송을 하는 거고, 자, 신명이 어떻게 움직이는 걸 알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신명이 또 이렇게 움직이게끔 만들어 줍니다. 참 기묘해요. 그러니까 공부한 사람들은 이치를 알게 되면 그런 것을 읽게 되죠. 고조선이 망하고 한파는 구습에 복습되지 않은 채 3주, 영주, 병주, 유주, 이게 지난 망한 편안이죠. 그대로 존속을 하고, 또 다른 한파는 고조선 유민들이 한을 머금 채로 아리랑 노래를 부르면서 서쪽으로 이동하여 페르시아 문화를 낳고 그리스 문화와 기독교 문명을 낳는 것이다. 그리스 신화를 보면 제우스는 BC 1500년경 동방에서 왔다고 써있는데 그것도 우연이 아님을 알 수가 있다. 제가 뭐라 했죠? 제우스는 우임금이에요.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는 여호와, 바로 신농시의 5대째 손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북경 위쪽의 사마는, 즉 삼조는 흉노, 돌고, 숙진 등 여러 말로 불러졌다. 흔히 흉노와 돌고는 각각 훈족, 투르크족이라고 불리며 유럽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흉노는 만리장성 때문에 중국 본토를 들어가기가 거의 불가능해져 서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 이동은 게르만 민족의 이동을 촉발시켜 로마의 멸망을 가져온다. 이 내용은 꽤 오래전에 고3 수능 영어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지금 서양 애들은요, 이 역사를 보는 관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는 굉장히 진보를 했고, 이 문명이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80년대마다 중국을 아주 굉장히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자꾸만 이런 사실들이 나오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니까 제가 그랬죠. 금문신고는 80년대 미국과 영국에서 엄청나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 본류가 바로 이 우리 남조선에 살고 있는 바로 우리라는 것. 라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잡아야지 이 세상, 또 다른 세상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모르겠죠. 알고 있는 사람은 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누가 아느냐 모르냐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이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입니다. 그 애국가 그냥 불려지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회사를 나오고 수학을 가르치니까 문과 출신이니까 수학을 가르치니까 영어를 가르치는데 영어를 가르치는 게 더 낫겠더라고요. 왜? 저는 공부를 하는데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를 가르치게 됐죠. 사실 근데 영어 가르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2시 아니 보통 4시, 5시부터 해서면 보통 10시, 11시, 보통 1시, 2시까지 할 때도 있었으니까요.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을 하는데 언제부터 차를 마시게 돼. 이 공부하면서 차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맨 마지막 타임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차 마시고 나서 그런 게 싹 없어지더라고요. 아, 차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지금 말하는 것은 녹차입니다. 자,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녹차 중에 생차는 자, 경칩부터 상강까지 마시는 게 좋고요. 네, 상강부터 경칩 이전까지는 마시면 굉장히 몸에 무리가 와요. 몸이 추워져요. 그러니까 그때는 발효차를 마시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이 몸 자체가 순환이 굉장히 잘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차 마실 때. 그리고 고조선 다음에 하나라가 400여 년 뒤에 동이동이 나의 은에게 망하고 그리고 은이 주에 망하면서 그 유민들이 첼죽이란 배를 타고 베링을 거쳐 아메리카로 들어가 인디안 문명을 만들어낸다. 자, 이것이 산원류사 중국에 쓰여진 책에 나왔습니다. 나오고 그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인디안들 우리 유럽의 사람들 전부 다 이 세계인들이 모두 자 고조선의 그 문명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만 우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편협하고 이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죠. 인디라는 이름이 불려지게 된 것은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이 서로 인사하며 인디안런 이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고 그렇게 인디안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데 원래 자기들이 은에서 온 유민이라는 것을 잊지 마죠. 은지 아닌 이것이 이제 중국말로 보면 인디안런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이렇게 세계 문명은 우리가 한 왕조가 망하고 난 뒤에 서로 동으로 이동하면서 고조선 문명을 세계에 뿌리 내린 것이기에 아리랑 곡이 세계인이 신금을 울리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아리랑을 들으면 온몸의 전율을 느끼면서 눈물이 난다. 전 세계인들이 아리랑 연주를 들으면서 감격해하는 모습을 TV로 본 적이 있다. 기 박수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는 모습이었다. 왜 그럴까? 왜 아리랑이 세계인이 심금을 그렇게 울리는 걸까? 그들 마음속에 아리랑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일까? 그런데 이런 아리랑이 언제부터 어디에서 유래됐는지 모르고 아리랑은 설마 무성해왔다. 아리랑은 반만년 전 고조선을 멸하고 하나를 세운 하계의 살육을 피해 눈물을 머금고 고조선의 서울이었던 아사다를 떠나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부른 노래이다. 자, 그러니까 왜 아리랑을 불렀냐? 가을이 되면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점이 되면 모든 기운들이 이 한반도로 집중한다는 얘기죠. 세계의 문명신, 도통신들이 한반도로 집중하게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때가 됐죠. 그러니까 지금 요새 유튜브에
뭐 외국인들이 우리 대한민국 이 남조선 대한민국에 대해 극찬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문재인이 개판 치는데도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이 나라는 문재인 하나의 그 대통령이란 그 타이틀을 가진 사람의 좌지우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재인이가 그 하늘의 뜻에 맞게 한 게 뭡니까? 원전팩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전팩을 왜 하느냐? 그건 저번에 제가 얘기했고 어떤 사람이 댓글에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전에도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뭐 다시 얘기할 필요가 없고 이제 때가 이제 세상에 한번 요동칠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겁니다. 고유성 문명이 이렇게 세계로 뻗어나갔고 그렇게 나갔던 기운들이 다시 동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땅에 집중하고 있는 것도 그냥이 아니라 거기에 엄청난 하늘의 비가 숨겨져 있는데 그것을 알고 있어야 하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 그 답이 나온다. 그 답은 뭡니까? 바로 정확히 보여주는 뿌리 공부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뿌리 공부를 하면서 그 기운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죠. 지금 무한하게 하늘에서 천지에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가 마음만 열면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 우리는 이 도가 응축된 남조선 땅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저기 이제 터닝 포인트 조금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이거 보면은 터닝 포인트는 지금 이게 45년 전의 책인데 그때도 그랬으니 지금 엄청나게 더 악화됐고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딘가가 이제 눈에 보이는 자, 실질적인 현실 속에 보이는 세상 이제 막장으로 가는 거죠. 이제 갈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공기 오염 외에도 우리 건강은 우리가 마시는 물, 먹는 음식 둘 다 다양한 화학물질로 오염되고 있다. 미국에서 합성 음식 첨가제, 살충제, 플라스틱 그리고 다른 화학물질이 1년에 수천 가지 새로운 화학 합성물이 실시간으로 측정될 만큼 같은 비율로 시장에 계속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화학물질에 중독되는 것은 우리 부유한 생활에 증가하는 부분이 되고 있다. 게다가 공기, 물, 음식의 오염으로 오는 우리 건강의 위협은 자연 환경에 대한 인간 기술이 분명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 사람이 공기가 나빠지면 이 분위기가 나빠지면 사람이 사악해져요. 사악한 기운이 덮고 있죠. 이 환경은요, 우리 정신적, 영적인 면에서 완전히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절대 환경을 벗어날 수도 없고 그 환경에 순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순응하면서 악해지니까 너무 사람이 다 악해지느냐? 그래도 악해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악해지려고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앞으로 오는 세상에는 넘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건강의 위험은 자연환경에 대한 인간 기술이 분명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분명하지 않지만 아주 위험한 영향은 이런 상황을 이제서야 인식을 했지만 완벽하게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 이것이 자기 몸속에 지금 이름 모를 병들이 많잖아요. 많이 오잖아요. 그 병보다 특히 더 심각한 병은 정신병이에요. 좋은 병이라고 하죠. 정신병은 왜 옵니까? 오장 기운이 다 뒤틀려서 그래요. 오장 기운이 뒤틀리면 절대 병이 낫지 않습니다. 자, 몸이 막히면 한 곳에 막히면 거의 그것도 치명적인데 여러 오장육부가 다 막히면 그건 이거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 정도까지 이제 치료할 수 있는 물론 이제 그런 사람을 치료하면 보통 1년 보통 최소한 잡아서 100일이 걸립니다. 최소한 100일이 잡아서 그것도 매일같이 치료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런 정신병은
고치기가 그렇게 다른 병은 그다지 그렇게 힘들지 않지만 이 정신병은요 늘상 순간순간마다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매일같이 치료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한 병이죠. 근데 정신병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갑자기 죽는 사람들이 뭐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그것 때문에요. 자, 아주 위험한 결과는 이런 상황을 이제서 인식했지만 완벽하게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기술이 심각할 정도로 어지러울 정도로 혼란스럽고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 의존할 수 없는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것이다. 자,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그 중국이 미친 듯이 저렇게 독가스를 매일같이 뿜어내는 것도 이 지구가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이제 발버둥을 치게끔 만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더라고요. 이렇게 오염된 지구는 자기가 스스로 자정하기 위해서 불로 뒤집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자, 불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몸에 사람 치료하다 보면 어떻게 몸이 뜨거워집니다. 몸이 뜨거워지면 우리가 이제 감기 들었을 때 몸이 열이 나는 것도 뭡니까? 감기균을 주기 위해서 몸이 뜨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은 모든 물질을 변화시키죠. 그러니까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불로 뒤집히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할 수 있지. 인위적으로 되기도 하지만 또 그 땅 자체가 뒤집혀지는 그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제 중국 땅의 인종들이 거의 다 전멸이 되고 그리고 그 땅이 아주 기회의 땅이 될 겁니다. 아마도 화산 폭발과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것이 바로 지구가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것은 인간의 심성이 사악해진다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자, 이걸 딱 보면서 이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자체가 굉장히 사악해지는데 이것은 착해야 하느니라 착하게 살아라 말로만 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기운을 북돋아준다고 뭐 돈을 주고 뭐 사기금 해준다고 악한 사람이 선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기후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수행을 하면은 이 물기운도 어떤 독기운도 중화시켜 버립니다. 제가 언제 한번 작년 송년회였죠. 송년회에서 여기 강의 들어오시는 분이 한 50도 되는 양주를 갖고 오셨어요. 근데 그걸 마시면 그냥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주가 큰 건데 두 분이서 그걸 다 마셨는데 멀쩡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잔 마셨는데 괜찮더라고요. 그 기운에서 나쁜 기운만 빼면 됩니다. 그럼 몸에 좋아요. 그렇게 물질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사람이 이 물도 변화시킬 수가 있고 수행을 하게 되면 물이 이 자체 정화 능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운 자체가 맑아가지고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수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거듭나면은 다 되는데 그런 방법을 모르잖아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세월 가는 대로 그냥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가 되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그 사람도 좋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 순간적으로 이제 좋아지시는 거 보고 이게 되는 거구나 하는 또 자신감을 갖게 됐죠.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인간의 심성 사악하게 진다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는 것을 이게 딱 생각하니까 맹자, 승자, 이하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공자가 공구죠. 공구가 옛사람들이 글을 가지고 자기 이름 날리면서 썰을 그렇게 많이 풀었지만은 술이 부적이다. 저는 옛사람이 글을 적지만은 기술했지만은 적지 않았다. 자기가 스스로 짓지 않았다 얘기했지만 스스로 졌죠. 다 거짓말 시켰죠. 자, 이 공자의 그 썰을 자기가 받들어가지고 유학으로서 발전될 수 있게 만든 사람들이 누굽니까? 순자와 맹자예요. 순자는 조나라 사람이고 저기 맹가는 저기 노나라 밑에 무슨 나라죠? 잠깐 깨먹었네요. 조그만 나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맹가는 맨날 뭐뭐 해야 하느니라.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지금 피시자파들 생각과 똑같아요. 그리고 행동은 그러하지 못해요. 근데 순자는 인간은 날 때부터 모르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야 한다 해가지고 교육 위주로 현실에 맞게 이게 공부를 가르치게끔 했죠. 자, 순자의 제자가 누구죠? 이사와 한비자죠. 이사는 누구예요? 진나라를 중국을 통일할 수 있는 사상적 기초를 세운 사람이고 군사가 됐죠. 그렇죠? 그리고 한비자는 제자 백가주의 법과 사상의 창시자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런 사상, 이런 생각들이 이런 것이 나중에 이제 그 16세기, 15세기, 16세기 이때 제수이트 교도가 예수하고 어떻게 관련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보니까 제수이트 교도들이 동방에 가가지고 다 가서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한미자의 책도 갖고 왔겠죠. 그러면서 몽테스키의 어떤 법의 철학 이런 것도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현실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 동양 사람들은 이러면 되겠지,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것을 현실적으로 이해화시키는 것은,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그러니까 유럽의 어떤 알파벳을 쓰는 이런 문화권에서는 몽상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해야 하느니라, 실질적으로 해야죠 하면서 실질적으로 과학 문명을 발전시켰고 법의 체계를 만들었죠. 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많이 준비를 했는데 이거를 그냥 간단히 읽고 그리고 이야기하고 조금 시간이 되지만은 그냥 하고 이제 한 거니까 이미 말을 내뱉었으니까 말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좀 하고 넘어가는 게 깔끔할 것 같습니다. 인간이 삶을 반추해보면 좋은 것이 항상 좋은 것일 수가 없으며 나쁜 것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고로 절대적인 선도, 악도 없다. 항상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 비근한 예로 화단에 놓여있는 돌멩이가 있는 그 자체로도 선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먹는 경우에 맹장염에 걸리거나 이빨이 으깨어질 수 있다는 비유도 들 수가 있다. 공자는 유학을 체계화시키지도 못하였지만 공자의 이상을 축소화시킨 공자의 유학을 체계화시키지도 하였지만 맹자와 순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자의 유학을 체계화시키기도 하였지만 제가 이제 글을 잘못 썼네요. 공자의 이상을 축소화시킨 맹자와 순자는 각각 인간이 선한 면과 혹은 악한 면이라는 극단을 부여잡고 자신이 이론을 합리화시켰지만 맹자와 순자 모두 교육을 통해 인간의 본성을 좋은 쪽으로 밝혀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인간 삶은 극단에서 극단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와 다른 것이 아니다. 같다는 얘기죠. 인간 삶 별게 없다. 속세에 얽매인 삶은 그냥 한쪽으로 치우쳐 이것을 저것을 주장하지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바로 인간의 삶이기도 하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기도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부침을 연속하였지만 결국 대한민국의 사명은 하늘의 영재들을 키우기 위함이었고 그 영재들에게 삶의 전 단면을 보여주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었다. 한국의 대통령들은 그 사명을 띠고 그 나름대로 그때의 선을 위해서 일해왔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 좌파 어떤 정권의 대통령들이 자 개대 중에 노무현이 지금 문재인까지 이제 그때 이때의 사명을 다 하기 위한 것이죠. 그것이 그때의 선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였다라고 말한 노무현도 다 일리가 있는 말이었다. 하늘의 영재들은 하늘에 그냥 있어야지 천한 것들이 활개치고 그 장이 영원하기를 바라는데 왜 하늘의 영재들이 이곳으로 와서 앞으로 오는 세상, 즉 후천을 준비하는 일에 대한 항변이 바로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였다는 것이다. 근데 자기들이 영세토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와서 또 다른 세상, 이 오는 세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했죠. 증산 선생님 말씀. 장량과 재갈이 두루는 알지라도 어느 틈에 끼지 못하리라. 어느 틈에 끼인지 모르리라. 지금 우리 곳곳에 상당히 공부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20대 때 같이 만나서 공부했던 사람들 다 지금 숨어서 나름대로 현실 속에 잘 살면서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제가 80년대 때 그런 인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다 지금 드러나지 않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같이 어떤 일을 도모를 하겠죠. 그리고 제가 이 지금 현재 이 세상 어떤 지휘사의 어떤 분 해가지고 자칭 도인하는 사람들을 많이 또 만나게 됐고 하여튼 그런 분들이 상당히 지금 자기의 스스로 키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바로 이제 하늘의 영재들이 아닌가 또 생각되기도 합니다. 구천은 천한 것들이 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원을 푸는 해원을 담당한 김영삼 때부터 김영모까지는 이때는 대한민국이 개판이 되는 것이 바로 일시적인 선이었고 자 대한민국 개판이 돼야 이것도 선이에요. 그게 돼야 하기 때문에 되는 거죠. 그렇게 선천에 한을 붓고 죽은 귀신들이 그 개판에서 마음껏 풀고 가게 되는 것이었다. 결코 악으로 사는 세상은 오래가지 못한다. 자, 악은 뭡니까? 악자가 버그마자가 등을 돌리고 있는 거라고 했죠. 등을 돌리고 있는 마음,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농사가 시작되고 어떤 재산이 불려가니까 자기 것은 옛날에는 공동분배,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했는데 이제 어떤 재산적인 것에서 각자 분리되는 삶을 살았죠. 그게 분리된 삶, 그것이 악자예요.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삶 자체가. 자, 이렇게 이기적인 악으로 사는 세상은 오래가지 못한다. 즉 원을 푸는 세상으로는 이 세상이 존속할 수가 없다. 악은 나쁜 것이고 선은 좋은 것이라고 정확히 판단하지만 결코 한 곳에 치우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행하면서 사는 세상이 바로 후천인 것이다. 앞으로 후천이라는 것은 앞으로 오는 세상이죠. 그 세상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오는 게 아니라 바로 내일 올 수도 있고 내년에 올 수도 있고 후내년에 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재인이가 대통령 권좌에 있을 때까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모르죠.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공자의 유학은 맹자와 순전에 인해 더 연구가 체계적으로 되고 전승이 되었고 종교의 지위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맹자는 유학의 순수한 가치를 지향했고 그 가르침이 인간 자체에 내재되어 있기에 그 본심을 발현시켜 이상적인 도덕적인 이상량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무지한 인간들이 이러한 유학의 꼬투리만 잡고 행은 그러하지 않은데 이러해야 하는 일만 하다 보니 몸과 정신이 분리되어 추구하는 이상적인 사회를 이상한 사회, 집단을 만들어버렸다. 맹자에서 더 변절된 것이 성리학이고 주정학이었다. 이런 것을 잡고 2조 518년 동안 그렇게 한 나라가 조선이었으니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이에 비해 순자는 상당히 현실적이다. 인간은 태어날 적에 주어진 환경에 좌우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순자의 제자가
이사와 한비자인데 이사는 중국 최초의 통일국가인 진나라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한비자는 전국시대 법가의 시초를 닦은 인물이다. 이조와 일본이 똑같이 유역을 받아들였는데 이조는 맹자를 일본은 순자들을 받아들였다. 자,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이조는 망했고 일본은 조선을 접수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죠. 이조는 518년 동안 허상만 잡고 이러해야 하느니라 하다가 나라를 팔아먹었고 일본이 현실적으로 차근차근 접근해 19세기 세계 최강의 나라로 만들었다. 이렇게 된 것은 뭡니까? 바로 이 한반도를 서양으로 넘어가는 그런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일본이 이 한반도를 지켜준 거죠. 왜? 이 한반도는 지구 핵자리이기 때문에. 자, 일본은 뭡니까? 바로 진시황 후예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이주에서도 맹자가 아닌 순자를 따른 학파가 있었는데 남명조시성이었고 그 문화에서 임진왜란때 그때 다 의병장은 전부 다 조식 선생의 그 문화에 섰습니다. 난 것도 그냥은 아니었다. 이조는 임진왜란이 끝난 후 나라를 지키는 의병들에게 포상을 해주지 못할 망정 죄를 덮어씌워 옥고를 치르게 하거나 군정을 맡겼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병자호란 때는 조선 어느 곳에서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의병이 봉기했다는 기록이 없다. 이조의 유생들은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기를 좋아하면서 노비들을 자기 마음 캥기느라 죽이곤 했다. 그러니 자, 노비는 국가의 어떤 법체계에 적용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 마음대로 그 생사 여탈을 주인이 갖고 있었죠. 그러니 그 한이 천추에 남지 않겠는가. 그리고 자기가 양반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노비로 살아야 하는 자신을 한탄했을 것이고 다음 생에 유생으로 태어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죽었을 것이다. 혹은 평생 사람 대접 받지 못하는 삶은 자손들에까지 물려주고 싶지 않았기에 지금 남북 빨갱이들이 조선령을 찾아보면 거의 다가 이조 때 노비들이었고 그렇게 한스럽게 죽었던 자신들이 하니 자손 때라도 풀고 가기 위한 염원이 지금 빨갱이 짓 하는 것들에게 그대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빨갱이들 하고 하는 것과 이조 유생들이 하는 짓과 별반 다르지 않다. 자기들 잡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시시때때로 시체 장사하는 기본이고 대국적인 틀에서 보지 않고 왕비가 죽고 3일장을 하느냐 19일장을 하느냐 칼부림이 났던 이조 때와 같은 아주 소소한 것에 목숨 거는 짓을 서슴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이 긍정적으로 발전하느냐에 따른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들이 권력을 잡고 그 권력을 어떻게 누리면서 한번 폼을 잡고 사는 것일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을 이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북한은 저희 문재인을 소대가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 어느 시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터닝 포인트를 하면서 터닝 포인트에 그 해석만 하게 되면 별로 의미를 못 알아들어요. 아, 왜 그런가? 왜 이런 강의를 하는가? 그러니까 이 시대적 위험성에 대해서 알지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줘야 되고 어떻게 이제까지 어떻게 생각이 형성되어져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바꾸기가 쉽죠. 자, 생각이 바뀌면 몸이 바뀝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고도 싶은 것은 당문에 빠져 있으면 절대 몸이 안 바꿔집니다. 어떤 몸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주지 않아요. 저는 지금 살 수 있는 사람이 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치기 엄청나게 많이 다쳤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그냥 조금 다치는 게 아니라 거의 죽는 지경까지 다친 경우가 거의 한 3-4번 되기 때문에 이렇게도 살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시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것을 주라고 이렇게 공부하게끔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항상 저는 항상 고마운 겁니다. 여기서 방송하게끔
자리를 마련해 준 우리 이제 성 대표도 고맙고, 그리고 또 이 방송을 애청하시면서 좋은 기운을 보내주시는 분도 고맙고, 또 여기 오셔서 자기 모습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분들도 고맙고, 하여튼 이 세상에는 저한테는 전부 다 고마운 사람들 뿐입니다. 근데 제 마음이 악한 마음이 들지 않게 조금 말을 순화해서 이렇게 댓글을 쓰셨으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